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3.8% 오늘도 또 하락을 했고, 종목별로도 체감이 상당히 안 좋게 오늘 하루 진행이 됐고, 수급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와 뭐 매 한 가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시장이 특히나 지금 경험이 많지 않는 투자자분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되게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열 아니냐,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높은 데서 오는 공포감, 이게 이제 지난 10월 이후에 국면이 좀 바뀌었죠. 제가 좀 철학적이긴 하지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예, 좋을 때 좋은 거다. 이게 주식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단기 매매 성향이 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국면이 바뀌면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고 뭐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제 투자 심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투자 심리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투자자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인간의 본성 내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이게 속물적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손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뭔가 내가 되게 잘 견디고 괜찮을 것 같지만 막상 닥치면 그렇지 않듯이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마음이 바뀐다. 그러니까 늘 이 상황의 변화를 우리가 주시하는 것이고 이 상황의 변화가 소위 얘기하는 시황인 거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시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계획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이전까지 괜찮던 시세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대로 이 시장은 그동안의 10월 달까지 이어졌던 이런 그 랠리가 마무리되면서 여기서 이제 국면이 전환된 거죠. 이 시점 기준으로. 우리 그 골든크로스 구조 아카데미 이론에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시장이 여기까지 이렇게 내달릴 때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좋아하는 꽃길이죠. 여기서는 수익이 많이 나고 쉽고 편하게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이제 가장 추구하는 바인 것이고 여기서 당연히 고수익이 나죠. 돈을 벌기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육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그 방법을 마치 뭐 대단한 비법인 양 이렇게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좋은 투자의 기법과 혹은 방법 혹은 때는 쉽고 편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리고 국면이 좀 바뀌어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 좀 그 복잡하고 어려워진 상황에 맞게끔 인내심을 가지고 기대 수익률도 좀 낮추고 욕심도 조금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순리입니다. 순리.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시장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뭐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평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이 시장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게끔 내가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좋은 시장, 강한 시장이면
내 포지션도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고, 시장이 조금 약해지고 변동성이 커지고 뭐 그럴 경우에는 내 포지션을 약간 줄인다거나 혹은 약간 안정적으로 구축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로 대처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의 국면은 여기서부터 같은 라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20선 단기적인 쌍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되돌아 나갈 것이고, 많이 올라가면 제가 여기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한다 혹은 전고점을 한번 시도하는 정도까지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죠. 이게 너무 빨리 왔어요. 이게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힘의 균형 자체가 이미 한번 기울었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기서 부딪혀서 이미 이제 이 국면이 바뀌면서 이렇게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너무 빨리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미 한번 뜨거 하고 매물 소화가 필요했던 수많은 투자들이 이제 반등식 매도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매수했다가 물렸던 투자들이 이 국면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방향성 국면에서 변동성 국면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지금 21선을 지수가 건드리고 있지만 다음 주초 미국이랑 같이 넘어가서 얘기합시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한데 불과 뭐 한 두어 달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장은 그냥 계속해서 달려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 시장은 10월부터 이렇게 크랙이 한번 생겼죠. 그리고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AI 시장이라고 봤고 주도주라고 봤던 종목들의 움직임에서 균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엔비디아 괜찮습니다.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또한 넘어갔던 이런 고점이 예전 같으면 이렇게 쉽게 깨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자리 넘어가서 아예 안 와버리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넘어갔다가 너무 빨리 다시 이탈되고 이런 것들이 시세가 약해지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잘 올라올 때는 그냥 상승만 했는데 메타도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니 그렇게 큰 잉여 현금 흐름 가지고 투자하다가 회사채 발행 좀 해서 투자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를 할 때 뭐 차입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이자 비용도 처리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에 대한 반응이 이전에는 우리가 유상증자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주가가 상승합니다. 왜? 투자 이코르 미래 현금이라는 거지. 예, 지금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돈을 더 벌 테니까 그 성장성이 더 강해진다 이러면서 유상증자한테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유상증자 하면은 이제 수급 부담, 뭐 희석, 우려 이러면서 또 빠질 때 있죠. 그러니까 기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심리라는 거죠. 이 심리. 인간들의 이 군중의 심리가 동일한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AI 과열 논쟁이다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뭐 규모가 좀 크긴 하지만 메타가 추가적으로 자금을 이제 조달해서 투자하겠다. 그럼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는 재료 아닙니까? 왜냐하면 AI가 지금 거의 뭐 군비 경쟁에 가까운 상황에서 누가 이 주도권을 계속 선점해서 가느냐인데 메타 정도의 그런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AI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시장을 미래에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심리가 이미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 자체를 오히려 뭐 자본 건전성 악화 우려라든지 이런 걸 걱정할 회사가 아닌데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미 약간의 과매도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밤이라도 한 번 더 떨어지면 약간 투매를 받아라 하는 정도 자리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째 투매를 받는 정도까지 온단 말이에요. 제가 메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이 그만큼 이전보다는 좀 약해진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이 국면을 우리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뭐 죽었다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기대 성과에 대한 기대 수익에 대한 속도, 강도를 좀 낮추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동안 그냥 뭐 단기 바이더딥으로 그냥 하루 이틀이면은 무조건 사서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주식이 잘 올라가다가 잠깐 조정 나오고 올라가고 또 잠깐 조정 나오고 올라가고 이게 전형적인 대세상승 국면인데 지금은 이제 흐름이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양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 올라갔다가 단기 조정하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한 번 더 내리고 옆으로 좀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각도 자체가 이전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던 대세 국면이었다면 지금은 좀 완만하게 이렇게 가는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게 만약 더 이어진다면 이제 이게 박스권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은 그런 형태의 시장 강도 자체가 지금 쿨다운하는 상황이고 조절하면서 눈치 보는 국면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제가 예언할 수는 없지만 그냥 미국 시장의 어떤 계절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이 조정을 뭐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연준 이사들이 계속해서 12월에 대한 금리 동결을 얘기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이런 것들로 조정을 받는다 손 치면 사실 12월 10일이니까 12월 초순 아닙니까? 그럼 그때 지나면 오히려 나중에 이제 내년 연초 기대로 또 12월 1월 달 장이 또 괜찮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는 상황은 뭔가 아주 심각한 뭐 초과상관 다 타는 이런 형태의 뭐 하락 장세로의 전환이라거나 이거보다는 기술적인 조정 국면 물론 기술적 조정 국면이 이제 S&P가 이제 이런 라인들 예를 들어 한 6,500이 빠지게 되면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딱 헤드앤숄더 어깨가 깨지는 국면이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안 좋은 그림이 나와요.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양상으로 단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뭐 내용으로 이 정도까지 한 방에 무너뜨릴까에 대해서 저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정도 내려오면 또 바이더딥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우리 시장도 그런 양상으로 보면 차라리 오늘 미국 시장이 한번 훅 떨어지는 게 낫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거기서 반등이 좀 진행이 될 테니까. 근데 만약에 오히려 오늘 미국 시장이 뭐 만기로 버티고 어정쩡하게 버텨내면은 다음 주에 이 그림상으로는 이 정도를 한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점은 이제 다음 주가 나올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정도의 상황 아닌가? 그럼 우리 시장으로 보더라도, 지난번에 봤던 이 자리, 요 3,900이죠. 여기를 막 그렇게 구조적으로 깨지는 않지 않을까? 최대로는 이 정도를 한번 또 위협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20선 깨지는 거죠. 뭐 많이 밀리면 그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뭐 어차피 지금 시장은 옆으로 가는 양상 아닐까? 이 옆으로 가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과 1월이 관건이 되겠죠. 12월과 1월에 우리가 이걸 이제 미국의 연말 장세라고 하고 연말 장세 그리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제뉴얼 이펙트가 있죠. 연초 1월 효과가 기본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 계절성을 콘트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의 11월 구간이 조금 조정 정도가 될 수 있고 이 조정을 잘 여기서 소화하고 뭐 다시 AI 성장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하겠죠. 엔비디아가 여전히 뭐 양호한 현금 흐름 실적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면 또 매물 소화되고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박스권
이후에 뭐 12월, 1월 달에 뭐 또 괜찮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볼 일이지만 그럼 지금의 단기적인 전략은 사실 이제 저 지난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는 단기적으로 나왔고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고 여기 가더라도 당장 못 넘어가니까 조금 더 이어진다. 제가 11월을 잘 견디면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관점이 여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국면에서는 이제 달라지는 점은 이제 모든 주식들이 대충 상승하던 건 이제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또 선별이 될 거고 이 선별의 기준은 뭐냐? 저는 여전히 뭐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실적 이걸로 또 필터링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미 조정이 지금 2주 이상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호들갑 떨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장이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고공권 박스라고 얘기했죠. 고공권 박스의 전형이다. 근데 고공권 박스의 특징은요, 이제 가격이 단시간에 가격 변동이 이미 커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10만 원 하던 주식이 지금 20만 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아,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혹은 더블 왔는데 여기서 더 갈 경우에는 또 이번에도 강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감정적인 풍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과거에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없으면은 뭐 1, 2% 안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1, 2% 안쪽에서 움직이고 좀 강하게 움직이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뭐 혹은 3에서 5% 정도가 우리 대형주가 큰 폭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어중간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4%이고 좀 과격하다 싶으면은 오르내림이 뭐 6, 7%뭐 크게는 10%까지도 대형주들이 이렇게 뭐 우습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변동이죠. 변동은 위아래 모두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고공권 박스에서 오는 그런 고변동에서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좀 뭐 과잉 대처 어떤 시세나 상황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 뭐 무리하게 쫓아간다거나 막 밑으로 던진다거나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박스 전형 대처가 지금은 제일 좋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추세 추종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매매 사실 그렇게 좋아하거나 즐기진 않습니다. 저는 가는 거 막 딱 떨어지면 따라가고 추세를 끌고 가다가 이제 뛰어내리고 약간 이런 식이라서 근데 이거는 지금 장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이제 우량한 성장 주도주에 국한한 얘기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거죠. 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 해야 돼요. 예전 같으면 날아갈 건데 이 정도 부딪힌다는 거죠. 왜냐면 장이 막 밀어붙여주지 못하니까. 그리고 시장도 어지간하면 또 받쳐주니까 또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팔면 여기서 또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웨이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저같이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뭔가 어떤 저항을 탁 뚫을 때 사고 뭔가 탁 깨질 때 팔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국면이라서 저도 이제 지금이 그런 국면이라는 걸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주식들을 좀 가지고 기다리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뭔가를 한다면 여기서 약간 축소 어려워요. 올라갈 것 같은데 좀 줄여야 되고 그리고 막 무서울 때 약간 저가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양상이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못해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주 초 정도가 오히려 다시 한번 저가 라인들이 나올 것 같고 박스권 하단이 나올 것 같고 주 후반 내지는 다음 주까지 또 한 번의 박스권 상단 시도가 나오면은 또 뭐 한 번에 단기 축소나 매도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업종 섹터 종목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요즘 시장이 이렇게 주도주들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변동이 커지니까 요즘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거 사야 된다. 싼 거 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할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서. 저는 이 반대입니다. 왜냐? 결국은 더 간다면 이게 또 간다는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대장이고 얘네들이 시대적인 환경에 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 라인에서 박스권 대응 잘하는 게 좋은 전략 아닌가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밑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들을 좀 원한다면 그것 또한 그래도 성장이 보이는 산업들 쪽에서 턴어라운드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셀트리온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종목에 대한 선택을 조금 더 유의하시는 게 지금 장에 좀 현명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인 박스장이 되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하라고 제가 권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제 경우는 실전으로 이런 장에 오히려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 방향 자체가 이제 깨지지 않을 법한 주식들 있죠. 그러니까 좀 쉬더라도 또 갈 것 같은 주식들 위주로 포트폴리오 세팅을 하고 그런 쪽으로 세팅이 돼 있다면은 뭐 어제 올랐다가 내일 내렸다가 그 다음날 올랐다가 이런 식이니까 그걸 굳이 다 잡아서 대처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단기 성향이지만 저는 어제 샀다가 오늘 팔고 또 내일 사고 이런 식의 단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정도로 제가 상황 인식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시장을 그렇게 한번 환기하면서 보신다면 제가 지금 여기 그림을 잘 그려놨네요. 저는 이 장이 여기서 이렇게 이번 11월에 잘 견디면 연말 연초로는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저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심각한 걱정보다는 요 변동성 웨이브 박스 구간을 너무 큰 데미지 없이 잘 좋은 주식들로 이겨내자 정도의 응원을 드리는 걸로 오늘 컨텐츠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번 달 종목 아카데미를 제가 한 번 1회차를 포기할 정도로 여러분들께 진행을 못할 정도로 교육 아카데미 단기 교육 아카데미에 이번 아카데미는 좀 힘을 줬는데 단기 아카데미가 있고 제 골드크로스 우리 30 보시다시피 사이트에 구조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이런 교육들을 받아 보시면 현재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도 되실 거고 종목들 선정이나 매매하는 데도 많은 도움 되실 테니까 제 교육 아카데미도 우리 골든크로스 30 사이트에서 많은 관심과 수강 한번 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2주 뒤에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다시 종목 아카데미 월 2회 이 둘째 넷째 수요일 날 진행되기 때문에 요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